이번에는 부동산 인도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보면서 상대방의 건축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부분은 건축선, 대지와 대지가 접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 대지 또한 부동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만일 옆 대지의 소유자가 내 대지를 침범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상대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 임모 씨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단독주택과 해당 주택이 지어진 토지를 매입하여 2015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임모 씨의 주택 뒤쪽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 박모 씨 역시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요. 두 토지의 경계선에는 펜스가 하나 쳐져 있었습니다. 임모 씨의 주택과 해당 펜스 사이에는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고 임모 씨는 항상 그 공간에 주차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박모 씨는 임모 씨에게 재건축 공사를 하려는데 펜스 위치까지 공사장 가림벽을 세워야 한다. 그 김에 펜스를 허물고 담벼락을 예쁘게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림벽이 해체됐을 때 두 주택의 경계 사이에 예쁜 담벼락이 생겨 임모 씨도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임모 씨가 원래 위치에 주차하려 하자 무엇 때문인지 승용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임모 씨는 대지 경계선과 담벼락의 위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박모 씨가 자신의 대지 경계선에서 임모 씨의 주택 쪽으로 50cm 정도 먼 곳에 담벼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위 내용을 박모 씨에게 따지자 어차피 주차는 다른 곳에 해도 되지 않느냐? 뒷마당은 솔직히 쓸 일이 없다라며 임모 씨의 땅을 침범한 것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박모 씨의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임모 씨는 그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주장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일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소유한 토지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건축물을 세웠으므로 피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를 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담벼락이 원고의 토지에 침범하였으므로 토지 사진과 토지 측량 성과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측량 성과도란 각 토지의 현황과 경계 면적 등을 표시하여 주는 자료로서 토지 침범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건축물을 세웠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철거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